국회의원 역시 3분의 1이 다주택자였고 4명 중에 1명은 이른바 강남 3구에 집을 갖고 있었습니다. 네, 어바웃 우리 동네 매주 월요일 첫 순서입니다. 친절한 기자들 시간인데요. 여수 MBC의 보도센터의 대들보, 여수 MBC 중간 허리, 그리고 어바웃 우리 동네 전신, 생방송 전국시대 다 기억하시죠? 살아있는 전설, 여수 순천의 식당을 가면요. 이분 사진 액자가 그렇게 많이 걸려 있습니다. 네. 김종수 기자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끝나신 거예요? 제 소개가 네. 아직 성에 좀 안 차시나요? 아, 너무 부족했던 것 같은데. 네. 네, 안녕하세요.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는 친절한 기자, 또 견제와 감시가 필요한 곳에 불편한 기자 되기에 노력하는 김종수 기자입니다. 예. 반갑습니다. 네. 어바웃 우리 동네 대선배님과 함께 첫 번째 이슈 감사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로 민심이 들썩이는 가운데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주택 보유 현황 취재하셨다고요? 네, 네. 맞습니다.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주 정부에서 또 부동산 대책을 하나 발표했는데 이게 무려 문재인 정부 들어서 22번째 정책이었습니다. 이 보유세나 종부세 등 기존의 다주택자들에게 좀 부담이 될 만한 이런 정책들로 꾸려져 있는데요. 아시겠지만 사실 이 집값이 안 잡히다 보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 지지율에도 큰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. 네. 그런데 이 불똥이 여당 국회의원들에게 튀게 된 건데요. 시민단체 경실련이 여당 국회의원들의 이 주택 보유 현황을 공개를 했는데 이렇다 보니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은 과연 주택을 몇 채씩 보유하고 있었을까? 이런 의문점이 생겼습니다.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수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 집을 2채씩 보유하고 있었습니다. 우선 김혜재 의원을 보면은 서울 송파구 또 용산구에 각 1채씩을 보유하고 있었고요. 네. 주철현 의원이 서울 반포구와 여수시에 1채씩 보유하고 있었습니다. 이른바 이 지역들이 투기 과열 지구된 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참 집값도 만만치가 않겠죠. 예. 이와 함께 순천, 광양, 고흥 지역구 의원들의 경우를 알아봤더니 소병철 의원이 우선 서울 성파구에 1채를 갖고 있었고요. 김승남 의원이 광주 북구에 1채, 또 서동영 의원은 전사권만 경기도 의왕시에 갖고 있었는데 무주택자로 조사가 됐습니다. 네. 다들 아시겠죠? 이 부동산이라는 게 주택뿐만 아니라 또 토지 이런 부분을 다 포함을 하고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궁금해하실까 봐 이 관내 국회의원들의 주택과 토지, 부동산 현황을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소병철 의원이 21억 7천만 원, 또 김혜재 의원이 20억 1천여만 원, 또 주철현 의원이 15억 1천여만 원, 또 김승남 의원이 1억 8천만 원, 서동영 의원이 200여만 원 수준으로 조사가 됐습니다. 예. 가장 최고액이 21억 7천여만 원 소병철 의원이었고 가장 적은 금액이 서동용 200여만 원 정도인 것 같은데 네. 전남 동부 지역은 참 극단적으로 많이 갈려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좀 받기도 하고요. 그렇죠. 예,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여당 전체 국회의원들의 통계도 함께 조사를 좀 하셨죠? 네. 우선 깜짝 놀라실 수도 있겠는데요. 더불어민주당이 5명 가운데 1명꼴로 주택을 2주택 이상 보유한 걸로 나타났습니다. 네. 또 부동산 보유액을 보니까 평균 9억 8천만 원 정도였는데요. 이렇다 보니까 이 주거 안정을 책임지는 우리 정치인들이 과연 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이런 반문의 여지가 좀 있는 겁니다. 네. 특히 김혜재 의원의 경우에는 부동산 정책에 관여하는 그 상임위원회죠. 국토위원회에 배정이 되면서 적절성 논란도 지금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. 가끔 TV를 보면은요. 국회의원들이 이 장관들 불러다가 관련 정책이 왜 이렇게 진행이 되느냐, 뭐 질책도 하고 뭐 질타도 하고 이런 모습 보셨을 텐데 네. 과연 그런 모습들이 또 한번 연출됐을 때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기도 합니다. 또 우여곡절 끝에 21대 국회 상임위원회가 활동에 들어갔는데요. 여당이 이 다주택자인 김혜재 의원을 국토위원회에 배정한 걸 두고 또 의문점이 생긴다 이런 여러 가지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궁금해하실까 봐 또 하나 조사했던 게 그렇다면 과연 미래통합당은 얼마나 보유하고 있을까 이 부분인데요. 네. 미래통합당은 다주택자 그러니까 그 2가구 이상 보유하고 있는 의원들이 41명 전체 의원들의 뭐 3명 중에 1명꼴로 다주택자로 조사가 됐고요. 네.
평균 부동산 보유액도 무려 20억 8천만 원. 오. 더불어민주당이 한 2배 이상 갖고 있는 걸로 조사됐는데요. 더 비싼 집을 갖고 계신가 보죠? 그런 것 같습니다. 예. 어쨌든 부동산 정책이 과연 우리 국민들에게 공감이 되고 과연 소통의 터가 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일단은 우리 지역 다주택 보유 국회의원들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. 주택을 매각하겠다는 입장인가요? 그렇습니다. 다주택자 이 김혜재 또 주철현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셨겠지만 서울에 주택을 또 보유를 하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한번 여쭤보니까 가족들이 지금 거주를 하고 있고 뭐 전세 문제, 뭐 이사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해명을 했는데요. 분명히 밝혀둘 것은 두 의원 모두 주택을 한 채만 갖고 나머지는 처분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다는 겁니다. 사실 여당이 총선 전부터 이 공천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? 그 전에 다주택을 보유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서약서를 받았습니다. 내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2년 안에 이주택자들은 한 채만 남겨놓고 반드시 팔겠다 이런 서약이었는데 이 서약이 과연 공고로만 끝나게 될지 실행에 옮겨질지도 관심이 가는 부분이고요.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하면 또 서울 주택 아니겠습니까? 예. 그렇다 보니까 서울 주택만 남겨놓고 다른 주택을 팔게 될지 그리고 많이 팔게 되면은 시세 차익이 얼마나 생길지 이 부분도 관심이 가는 부분이고요. 네.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연 우리 지역의 지자체장들 과연 주택을 얼마나 갖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이 부분도 이번 저희가 취재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예.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이 또 주택 매각도 논란이 또 있었어요. 그렇죠. 서울이랑 뭐 지방에 이제 한 채씩 있었는데 청주, 네. 처음엔 청주 집을 판다고 했다가 그게 뭐냐 해서 이제 둘 다 판다고 해서 또 논란이 됐었는데 네. 물론 뭐 김혜재 의원은 둘 다 이제 서울 집이어서 그렇습니다만 또 둘 네. 중에 어떤 걸 팔지 여수지역 국회의원들 뭐 이런 것도 좀 지켜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. 사회적인 책임을 또 져야 되는 자리니까 아무래도 이 아무래도 시민들의 국민들의 이야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말씀하신 지자체장들의 주택 보유 현황 보도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다음 이슈는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10년에 걸친 해상 분쟁에 관한 이야기인데요. 갈등의 역사가 10년이라니 정말 긴 것 같습니다. 네. 어업인들께서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텐데 네.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이게 뭐지?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. 이 문제의 발단이 된 게 지난 2011년이었거든요. 당시 전남해역에서 멸치잡이를 하던 경남 선족들이 재판에 넘겨진 적이 있습니다. 이른바 조업폭격 위반 때문인데 이후에 2015년에 그 대법원에서 전남의 해상 경계선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는데요. 이후에 경상남도가 헌법재판소에 이 경계와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. 쉽게 풀어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해상 경계는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. 과거의 그 지형도가 아니라 그 화면에 지금 보고 계시지만은 여수와 남해에 있는 섬을 기준으로 다시 확정해야 한다. 이런 주장을 펼치게 되는데요.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기존에는 이제 해상 경계 구역이 있었습니다만 경상남도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화면에 보신 뭐 세존도 같은 섬을 기준으로 등거리를 기준으로 구역을 좀 넓혀야 된다. 이런 네.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. 이게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되게 되면 무려 2만 헥타르 정도의 해상 구역에 조정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. 예, 2만 헥타 뭐 잘 한 방에 와닿지는 않은데 큰 면적이면 뭐 당연한 것 같고요. 네. 올해 말이면 이제 헌재 판결이 나는데 법원에서는 어디 손을 좀 들어줄까요? 쉽게 저희가 좀 판단하기가 애매한데요. 우선 헌법재판소의 그 판결 기준을 보면은 만약에 경상남도의 기준을 인용하게 되면은 이게 말 그대로 청구 절차를 인용하게 되는 거고요. 받아들이지 않은 기각이 나올 수도 있고 요건을 못 갖추거나 부적법 등으로 심리 자체가 각하되는 이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전라남도와 여수시 입장에는 그 인용 절차는 우선 피해야 된다는 이런 네. 상황인 겁니다. 우선 비슷한 사례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지난 2012년에 충청남도의 홍성군 그리고 태안군이 해상 경계를 두고 지금과 비슷하게 갈등을 이어오다가 이 헌법재판소가 지금 경상남도가 주장하고 있는 이 둥거리 중간선 원칙을 적용해서 해상 경계를 다시 정한 경우가 있습니다. 하지만 당시 판결이 같은 도내, 그러니까 충청남도 안에 있는 지자체들 사이의 갈등이었고요. 이 지자체 간 협의나 대안 마련이 원활하게 뒷받침된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 건과는 좀 비교가 달리되는 경우가 이번 경우는 전남과 경남, 다른 광역단체 간의 문제여서 적용될 사안이 아니라는 분석도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이전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.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실제로 조업하는 어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겠죠.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. 뭐 말씀드린 것처럼 무려 2만 헥타르의 경계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요.
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 이 구역에 멸치 또 장어 등이 굉장히 잘 잡히는 황금어장이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헌재 결정 굉장히 우리 어민들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그만큼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현행 경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. 이 권오봉 시장의 경우에는 헌재 앞에서 그 최종 변론을 앞두고 1인 시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.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해상 경계, 이 광양과 하동에서도 펼쳐지고 있습니다. 섬진강 제첩잡이를 두고 이 섬진강 국가하천을 두고 임의의 경계를 두고요. 조업을 하다가 이 조업 구역을 넘어오느냐 마느냐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마찰이 심해진 경우도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인데요. 제가 현장에 한번 가보니까 이 조업 구역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아닌지 야간에 우리 어민들께서 배를 타고 나가셔가지고 불침번, 이 야간 경계까지 서는 이런 상황이더라고요. 네. 네. 그 정도로 이번 부분이 우리 어업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. 여수와 남해의 경우에는 해저 터널을 한번 뚫어가지고 지역이 한번 상생해보자 이런 방안까지 나오고 있는데 자칫 이 문제가 불협화음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게 상황입니다. 네. 네. 합리적인 방향으로 헌재 판결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마무리하기 전에 이번 주에 여수 MBC 뉴스에서는 어떤 취재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? 네. 전남에 의대를 유치해야 된다 이 부분 저희가 꾸준히 좀 보도해서 다뤄본 적이 있는데요. 후속 취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아시겠지만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에서 꼭 의대를 유치하고 설립해야 된다. 이런 주장이 꾸준히 제기가 되어 왔죠. 특히 순천과 목포 이 양 지역을 두고 선거 때부터 어디에 유치해야 된다. 이런 게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됐었는데요. 이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지난 5월이었습니다. 우선은 의대 유치에 좀 힘을 모아보자. 그리고 유치 지역은 차후 결정하는데 우리 협의를 해보자. 이렇게 목포시와 순천시 또 목포대와 순천대까지 나서서 협의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. 근데 이 당시 지자체와 대학까지 나서서 이렇게 경쟁을 조금 가라앉혀보자는 분위기를 한번 나타내 봤는데 최근 전남 내부에서 지역을 결정한 뒤에 의대 설립을 별도로 검토하겠다. 이런 정부 문건이 공개가 됐거든요. 이렇다 보니까 이 문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. 우리 광양 지역구의 서동영 의원 또 목포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원희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지역에 의대를 유치하기 위한 관련 법안까지 지금 발의를 한 상황입니다.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진통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. 유치 전에 이 치열함 못지않게 유치 후에도 참 진통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어서 이 전남의 의대를 유치하는 문제 저 여수 MBC 보도팀에 다시 한번 철저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, 이번 주 여수 MBC 뉴스 김정수 기자의 리포트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 고맙습니다.